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소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이상하죠. 조금 그리고 불안하게 뒤에 가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개장 초, 또 장중의 시장 분위기는 비교적 양호했죠. 특히 간밤에 미국 증시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에 오늘 우리 증시의 강세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흐름이다 해서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건데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 정강 후약식으로 해서 코스피는 음전환되고 코스닥은 낙폭을 키운 채로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의 현재 그 흘러내리는 어떤 상황을 야기할 만한 우리 시장만의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 시장 자율적으로 밀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다음 주 초, 또 월초가 되기도 하죠.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인데요. 그때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분위기,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중 일부는 파생 상품을 갖고서 시장을 좀 흔들었던 측면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특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어떤 경계하는 약간 불리하게 시장 심리가 형성이 됐고 그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매도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지수가 결국 음전환됐다는 건데 한데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미국 연준의 발표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분명히 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빠지는 정도는 아니었죠. 다소 눈치를 보는 전반적으로 흐름상 좀 숨을 돌리는 눌림목 성격의 조정이 조금 더 연장됐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 장중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주변 증시가 전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승 기조 선상에 놓여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특히 다음 달 5월 달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그동안의 판도와는 다른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시장을 보고 있는 이만큼 그 흐름에 부합되는 그러한 투자 시각과 전략을 이제 갖고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점은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장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 어제 말씀을 드렸죠. SKC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종목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욱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 특히 LG화학은 그런 것 같아요.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은 우리가 이 종목을 갖고 수많은 역경과 고초를 이겨낸 종목이다 표현할 정도로 이 종목은 굴곡이 심했죠. 그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갖고 계시고 특히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수하고 더 채워 넣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LG화학 말이죠. 자, LG화학을 제가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지난 8월 달부터 분사 얘기가 나오면서 악재에 악재도 작은 악재도 아니었고요. 또 한두 가지도 아니었죠. 수많은
큰 대형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렸던 건데 지난 이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악재에 노정됐던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흔들렸다는 건데 대충만 얘기해도 이런 정도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 분사이기가 있었고 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LG화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SK와 법제, 국제 소송도 일어나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또 깎인 적이 있었고요. 또 금년 초에는 테슬라가 또 급락하면서 이차전지 전체에도 악재로 작용된 바 있었고요. 또 현재 또 그 언젠가 또 화재 사고 코나 또 현대차 코나에 장착된 LG화학의 배터리 화재 사건이 또 있었죠. 또 얼마 전부터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또 최근 들어서는 포드까지 나서서 배터리 자체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까지 뭐 한두 가지 악재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초대형 악재인데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LG화가 괜찮다라고 했던 것은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논리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자, 오늘 어제죠. 어제 LG화학의 실적을 보면 그런 느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LG화학은 금년 거쳐 내년 정도 되면 최소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확인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점에서 고무적인 그런 하루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지수 변동이 약이 됐던 오늘 하루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각 파트별 실적도 공표가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부진한데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는 시장 여건과 관련해서 수급이 꼬이면서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오히려 약간씩 밀리는 듯한 인상이 있다는 건데 그게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하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아마도 삼성전자의 금년 영업이익 규모는 작년에 최소한 40% 내지 50% 정도 증대된 많으면 50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반도체 실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IM 부분도 즉 스마트폰 부분도 좋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 얘기까지 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예나 마찬가지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오른쪽에 그 이슈가 자막으로 나와 있죠. 미국의 4월달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분명히 현재 기조에 대한 설명을 현재 일종의 시장을 달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요. 매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 국채 및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증권을 매월 1,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현재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분명히 공표했고요.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나 그 문제는 일시적이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테이퍼, 즉 자산 매각은 아니므로 이것은 테이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넓은 뜻으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 축소니까 방향상으로 봤을 때 넓은 뜻으로 광의의 테이퍼링이라고 할 수는 있고 또 가까운 캐나다에서는 이미 그렇게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장 참가자들의 약간의 경계 내지 의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애써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의심을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가 특히 그 기술주들이 연이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건데, 하지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불안감을 크게 지금 그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전혀 아니며 향후에 그렇게 될 소지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할 때 그것을 빌미 삼아서 늘목성적으로 약간 얕은 또 짧은 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빅테크, 빅테크를 하면 구글도 있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실적 발표가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들의 실적을 토대로 현재 상황을 비추어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및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더 상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현재 글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거기까지. 그리고 자, 국내 시장을 시장 전체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크게 변수로 작동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입니다. 1.6200% 전일 대비 0.2 베이스 포인트 약간 내려갔죠. 내려갔긴 했지만 큰 폭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1.62%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다시 1.70%라고 하는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금리 상승세가 혹여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조정의 빌미, 이번엔 조정은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는 약간은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그 점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계는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도 보러왔을 때 일단 그것도 그렇게 될 소지는 크지 않다. 다만 경계는 하자.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한편 중요한 지표는 바로 WXY 달러 인덱스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워낙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주변 통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중 하나가 원화죠.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108원인데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간다.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원화는 매입하고 달러는 팔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은 증시에도 수급상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주고 있는, 즉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아름아름 조성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인데 수급이 약간 변동성이 좀 심했죠.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잘 안 보이시겠네. 상단에 보면 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장 초 순매수, 빨간 그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순매수했다가 더 이상 매수하는데 멈춰놨다가 끝에 가서 오후 2시 30분 마감 30분 전에 갑자기 매도를 하는 그런 변신술, 상당히 약삭빠른 행동을 함에 따라서 그래서 지수가 꺾였고, 특히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 그들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함에 따라서 지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반 개인들이 그것을 받거나 거기에 맞아 판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고요. 지수로 봤을 때 영향력은 지금은 어디까지나 외국인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에 전개된다 했을 때에는 상황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소지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행동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끝에 가서 매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정강후약에 나왔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단기적인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기관들 중에 연기금이 오늘까지 8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자, 코스닥에 일반 개인들이 4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 대응주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보다는 현재 어딥니까? 개인들이 코스닥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핀트에서 약간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인데요. 베이시스가 여전히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베이시스가 역베이시스 마이너스 쪽으로 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말이죠. 다음 주 초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개장 초부터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반전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플러스로 반전되면 정상적인 시장, 강세장이면 당연히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그것이 이제 확인된다는 것이죠. 정상화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 매도 쪽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됐던 건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 모든 물량을 일반 개인들이 받아줘서 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됐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떠받치고 거기다가 일반 개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한결 좋아질 소지가 높아진다는 관점. 네, 핵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베이시스인데, 이 베이시스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보면서 이왕이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 이미 나가고 있네요. 자, 일단 매출 65조 약 4천억 정도 되는 매출, 작년 동기 대비 18.2% 괜찮아요.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물론 매출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좀 있었던 삼성전자 성장의 어떤 한계의 상태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영업이익은 9조 3,800억, 월 초에 잠정 실적보다 800억 원 정도 더 많은데 크게 늘은 것은 아니죠. 항상 그 정도, 약간 더 나옵니다. 확정 실적에서. 작년 동기 대비 45.5% 한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동기 대비는 그렇지만 작년 3분기 내지 4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은 아니었다는 건데, 왜 그런지를 각 파트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IM 부분이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스마트폰 부분이죠. 매출도 일단 증가되고 29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 12%나 증가했고요. 특히 영업이익 규모가 4조 3,900억 원이나 돼요. 작년 동기 대비 174%.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00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74% 정도 급증했다는 거죠. 플래그십 모델, 플래그십은 주력입니다. 주력 상품이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갤럭시 S21이 텐유안이 그 호응이 좋았고요. 흥행이 됐다는 거죠. 또 A 시리즈 보급형입니다. 이것도 괜찮았다는 건데, 이게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호실적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원래 IM 부분의 분기당 영업이익 규모는 보편적으로 2조 원 약간 넘는 정도 수준,
조금 장사를 잘했다라고 하면 2조 5천억 정도 하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스마트폰 부분에, 즉 IM 부분의 실적이었던 건데, 평년도에 또 평분기에 그 실적의 거의 뭐 50% 이상 증가된 4조 3,900억이 나왔다는 것은 획기적인,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M 부분은 갤럭시 S21 등 갤럭시 시리즈의 경쟁력이 보강되고 시장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당 기간 이런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반도체. DS 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은 워낙 작으니까 약간 무시하고요. 일단 반도체 부분만 따진다면 지금 뭡니까? 이 매출 19조 이거는 정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3,700억 원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도 약 15.5%, 전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13% 정도 저조합니다. 부진하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오스틴,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공장 가동 중단이 있었고요. 또 금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파운드리 부분에 수율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 전환과 관련된 부대 비용 등이 발생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됐다는 것이 배경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본적인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매우 좋다는 것이고 향후 전망 또한 밝다 하는 것, 그리고 현재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은 현재 부진했지만 그 부진한 배경이 어떤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 일시적인 문제고 가벼운 문제면 이미 그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됐으니 적어도 2분기 때부터는 그 부분 반도체 부분이 실적이 가파른 속도로 좋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비자 가전, C는 소비자 가전인데 매출도 괜찮았고요. 영업이익이 1조 훨씬 넘어갔어요. 1조 1,200억인데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원래 분기당 소비자 가전,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게 TV인데 다 합쳐봐야 5천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고요. 물론 이제 팬데믹 영향을 좀 받은 거죠. 하지만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하만 부분이 있죠. 각각 3,600억,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자, 이런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금년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 앞에서 3조 3천억 얘기했지만 아마 2분기 때부터는 5조대를 회복할 것으로, 그리고 IM 부분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4조 원, 또 기타 다른 부분 합쳐서 1조, 총합 10조 5천억 정도 나올 것이 하는 건데, 이건 채 하루 본 거고요. 잘하면 11조 원 내지 더 잘 됐을 때에는 맥시멈 12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분기도 2분기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금년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2021년도 전체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반도체 25조, IM 부분 15조, 기타 부분 6조 정도로 해서 총 46조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으며 보편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당시 반도체 호황기 때, 최전성기 때였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연간 총 영업이익 규모는 58조 9천억이었었고요. 58조 9천. 그중 반도체가 거의 80%를 차지한 44조 원 정도였었다는 거죠. 분기 단위로 봤을 때 평균 11조 원이었었고, 그중 3분기는 14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3분기만 따지면 그 정도로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당시에 실현을 시켰다 하는 거죠. 그것이 재현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수순,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는 것은 그 수순이 재현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반도체 D램의 특성상 실적의 기복이 워낙 심하죠. 약할 땐 약하지만 한참 잘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장치 산업의 대명사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기당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는 3조 3,700억밖에 안 나왔지만 2분기 때 5조 이상 나올 것이고 3분기, 4분기 때에는 아마 분기당 근 10조 가까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10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 예상 반도체 전반적 실적 범위는 최하 20조, 평균 잡아서 25조 내지 잘하면 30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아까 얘기했던 46조가 아니고요. 잘하면 50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50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EPS 주당 순이익은 6천원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6천원 정도고, 만약 6천원 정도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PER은 불과 13.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업체는 무조건 20배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뭐 형편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계속 뚝심 있게 갖고 계시면 된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이런 차원에서 검증을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전자가 아니죠. LG화학입니다. 잠깐 차트를,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LG전자라고 표시를 했는데 LG전자가 아니고요. LG전자가 아니고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 자막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전체 실적을 보면 분기당 지금 매출 9조 6,500억 정도도 이것도 굉장합니다. 원래는 한 6조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던 건데 거의 뭐 43%를 급속을 했고, 영업이익 기업은 1조 4천억. 이건 놀랍습니다. 원래 LG화학의 분기당 영업이익은 평분기 때 보통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뭐 기본은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3배 정도에 갖고 1조 4,100억, 1조가 넘어가는 건 처음 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584, 거의 6배 이상, 거의 7배 가까이 올라. 이건 사실 이제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1분기 때 워낙 낮게 나왔습니다. 충당금 설정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때와 비교를 했으니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평년 대비로 봐야 됩니다. 평년 대비 거의 3배, 3배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 자체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각 부분별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케미칼 부분, 또 전지 부분, 또 첨단 소재, 그 외 LG생명과학 아시죠? 또 팜함농이라고 해서요, 사료나 농약을 하는 파트도 있는데 이 부분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전체에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작아서 고려를 안 할 뿐이지, 그 하나만 봤을 때 각각 의미 있는 규모와 또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생명과학과 팜함농인데, 오늘은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케미칼 부분, 전지 부분, 첨단 소재 부분만 볼게요. 이제 케미칼 부분을 보면 영업 지금 매출은 4조 4,400억 원이니까 전체 매출의 약 한 40%,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7%? 그 정도. 꽤 비중이 되죠. 따라서 이 케미칼 부분이야말로 LG화학의 원래의 주업이고 현재도 주업이고 앞으로도 주업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 부분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가 보세요. 9,838억 원이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됐으며, 영업이익률이 이 순수 전통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첨단업도 보기도 어렵거든요. 22.1%나 나옵니다. 평년 10%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이 파트인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 이거는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뭐 금호석유 화학이나 기타 등 롯데케미칼 등 실적이 좋은 것은 비단 그들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LG화학이나 또는 한화솔루션한테도 공이 해당되는 사항이니 LG화학의 케미칼 부분,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도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그와 관련돼서 믿음을 갖고 계속 정진하시면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2.1% 나왔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떼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PBC. PBC 하면 떠오르는 종목 업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PBC의 양대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하나가 LG화학이고요. 또 하나가 한화솔루션입니다. PBC가 좋았다는 거고, ABS는 뭐 화학업체면 다 하는 거고요. 합성 수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NCC,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다 하고 있는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 부타디엔, 자일렌, 톨루엔 이런 거 다 합니다.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에틸렌 프로필렌인데, 이들이 최근 들어서 스프레드는 마진입니다. 마진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와 아주 밀접한 그러한 움직임이고요. 그 외에 MBL은 아마 이게 MB 라텍스 원재료일 겁니다. CNT는 아마 들어보죠.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LG화학도 하거든요.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가 2차 전지 소재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MBL, 라텍스는 고무장갑에 쓰이고 이 부분 좋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팬데믹 때문에. CNT는 2차 전지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이런 것도 호조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미칼은 이렇게 좋아요. 이런 부분은 이러한 실적은 금년 넘어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그 기간만큼은 계속 유지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물론 이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안하셔야 되고, 다만 그 공백을 전지가 메꿔준다는 거죠.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것을 맡게 된다는 건데, 매출은 비슷해요. 근데 매출 신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88% 빠른 속도로 현재 전지 분야의 실적 외형도 증가되고 빠른 속도 증가되는 정도가 폭발할 정도로 급신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더 놀랍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도 적자였고요. 작년 4분기도 적자였습니다. 작년 3, 4분기, 2분기와 3분기 흑자였다가 4분기 다시 적자. 근데 어쨌든 흑자로 반전됐고 그 반전된 규모 대단히 크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것 치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흑자 베이스가 쌓인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벌써 8%나 됐어요. 이 정도면 아마 내년쯤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15%, 20% 가까이 될 거고, 내후년 2023년 정도 되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이상, 그때부터 완전 떼돈 버는 거죠. 특히 원통형은 IT용인데요. 최근 들어 어딥니까? 그 테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채택하는 데가 많이 생겨서 원통형 작은 2차 전지를 많이 수용합니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 15%로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대형, 중대형 파우치형으로 많이 쓰이는데, 파우치형이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그 외에 ESS도 꽤 많이 나와요. 해서 전지 각 부분 원통형, 파우치형, 또 ESS형 모두 다 전방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외형 및 내실까지 같이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으며, 또 이 시장은 LG화학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1위 내지 2위를 석권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매우 긍정적이고요. 첨단 소재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매출 비중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10% 넘어가죠. 거의 한 3% 정도 되는 매출 비중. 그리고 그 실적 매출 성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작년 동기 대비 37.8%나 된다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883억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175% 거의 2배, 3배 가까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 첨단 소재 내용이 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극재를 하고 있다는 건 양극재. 앞에서 CNT 제가 얘기했죠. CNT를 음극 소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음극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니 음극재도 같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극재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OLED 소재도 하고 있고요. EP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산업용 플라스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이 부분도 당연히 좋아진다는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첨단 소재 쪽도 좋아지고 있는 올 어라운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전지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LG화학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당장 2021년도만 본다 하더라도 한 영업이익 전체 매출 42조 평상시 LG화학의 평년 매출은 대략 25조 원내 27조 작년이 30조 좀 좋아진 상태인데 그래도 3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거의 40% 정도 신장한 42조의 매출 그만큼 전지 분야의 외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가 평년 2조 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그런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2배 이상 5조 2천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내년 정도 되면 7조 8조 내후년 되면 거의 뭐 10조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 삼성전자 다음 두 번째로 영업이익을 많이 낸 케이스가 2018년도 SK 하이닉스인데 그 당시 20조를 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LG화학이 현재 보여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금년 예상 실적 대비 EPS는 약 38,000원 정도가 계상됩니다. 38,000원 정도.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금년 예상 실적 대비 약 25배 정도 되는데 참고로 중국의 CATL은 그 PER이 거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 그 일본의 파나소닉이냐 또는 가까운 SDI 같은 경우에도 PER이 결코 낮지가 않죠. 작게는 30배 넘어 거의 70배, 80배씩 되거든요. 글로벌 티어 같은 종류의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PER 25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아주 튼실한 기반까지 갖고 있으니 지금 현재 25배는 너무 박하게 본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정한 PER은 35배 내지 40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38,000 곱하기 40배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는 150만 원까지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정도 되면 150만 원까지는 넉넉히 갈 수 있는 수급적 기반을 현재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속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와 더불어서 SKC와 같이 병행해서 SK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내용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